기분 좀 어떠세요?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다. 네, 어떤 점이세요? 그냥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네. 그래요. 그냥 그게 전데, 그냥 그렇죠. 전데. 말도 좀 달랐어요. 그래요? 약간. 네. 아니 근데 전데, 그냥 전데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그 부정적인 감정과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호천사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분께서 음성 공개를 좀 허락해 주셨고요. 자,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최면 상담을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하고는 굉장히 좋은 체험을 좀 하셨고요. 특히 이제 그 뒷부분에 본인도 놀랄 만큼 굉장히 깊은 통찰과 심오함이 담겨 있는 말을 하게 돼서 본인도 놀라고 저도 꼭 이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사연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일단은 교사이신데 다들 부러워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교사라는 직업이. 그런데 이분은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우울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그마치 휴직을 3번이나 이런 거예요. 휴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젠 좋아졌어 해가지고 다시 복직을 하면 또 다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버티고, 한 번은 심지어는 거의 복직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젠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복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그만둬야 할 만큼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포인트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힘든 건데 아이들과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일반 교과 선생님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담임을 맡을 때만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담임을 맡을 때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나 뭐 상황들을,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또 자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받아주는 게 너무 버거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땐 어떠셨느냐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아이를 키울 때도 본인도 모르게 통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올라서 너무 많이 힘든 적이 있었다. 그래도 이분은 좀 본인의 그런 모습을 자각하셔서 즉시 사과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아이는 잘 큰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까? 차라리 성인들과의 관계는 조금 나은데 왜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까? 예상하셨겠지만 이분이 너무나 조금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이런 거죠.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늦둥이로 나온 거예요. 예상치 못한 늦둥이로 나와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뜬금없는, 소위 말해서 좀 동네 창피한 그런 막내딸로 나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 바라지도 않는 자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대충 키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 언니 오빠들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 늘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그리고 아버님은 너무나 술에 쩔어서 무서운 모습만 보였고, 그래서 이분은 늘 그렇게 좀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결핍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아이의 마음 같은 건 뭐 챙기지도 관심도 없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이제 늘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 아픈 포인트가 한 2군데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2차 성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나 뭐 이런 마음의 준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언니 오빠들은 나이가 많고, 또 막상 언니마저도
그 당시에는 외지에 가 있었고 아빠는 아빠라서 말을 못하고 엄마는 너무 바빴고 그래서 막 동네 누군가에도 물어볼 수 없고 그것을 어떤 변화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시절이 그런 어떤 그 외로움과 그 난감함, 쑥스러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맺혀있던 그런 경험들.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일례입니다. 일례로 그만큼 거의 집에서 방치되듯이 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작업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의 미래의 모습을 봤죠. 이제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딱 느끼기에도 심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실제로 외모도 좀 그래요. 굉장히 참 뭐랄까 여리여리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좀 마르고 작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 심약해 보이는 느낌? 그런데 미래에 가니까 이분이 뭐 사람들 나라에서 그냥 강연을 하는데 막 벅찬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구나 막 이런 벅찬 감동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늘 그렇듯이 처음에는 좀 개인적인 대화가 그 질의응답이 되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공통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참고 할 만한 굉장히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미래의 내가 되어서 그 현재의 나를 만나는 거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굉장히 심약해 보이는 여리여리한 굉장히 멘탈도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에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나는 너무나 뭔가 쿨하고 강하고 든든하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투도 약간 좀 막 뭐 툭툭 던지듯이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그 미래의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부터 그냥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래 당신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하면 돼. 좋아요. 욕심내지 말고 좋아요. 뭔가 특별한 게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되면 돼. 더 그게 너야.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보지 말고 그건 네 거 아니야. 좋아요. 너는 너만 보면 돼. 좋아요. 너만이 가진 게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따뜻한 사람이야. 아, 배려심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씨는 교사로서 일하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조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큰 의미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돼. 다 필요했어. 다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좋아요. 조금 힌트를 준다면 지금 이렇게 힘든 경험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진짜 너를 보라고. 너는 너 안 봤잖아 그동안. 네가 너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면서 아이고. 너를 안 보면서 너는 사랑받고 싶어 했잖아.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너를 보라고. 진짜 너를 제대로 보고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사랑해주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런 일 안 일어나면 네가 너 안 볼 거니까. 아이고, 그런 거였군요.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기다려. 기다리면 돼. 네가 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알게 돼. 미리 알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네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알 수 없어. 넌 그냥 지금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네가 해야 할 일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고 너는 그걸 알게 될 거야. 좋아요. 그나저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너한테 필요한 일이었어. 다 지금의 너를 있게 한 것들이니까 소중히 여기면 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고 그래서 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갖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갖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통찰력을 갖게 되지. 아, 통찰력. 혹시 지금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 남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 그거 욕심이다. 좋아요. 혹시 그 아들을 키우는 현재 씨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잘 해왔어.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면 뭐 훌륭해. 괜찮아. 아들 잘 크고 있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충분히 애썼어. 걱정하지 마. 좋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거야. 너무 애써 붙잡지 마. 그냥 흘러가게 둬. 그렇게 의미 있는 거 아니고 세상에 중요한 거 하나 없어. 이 세상에 그 무슨 일, 뭐 직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거든. 아, 그럼 어떤 걸 하러 온 걸까요? 사랑. 아하. 조건 없이 쏟아주는 사랑이 뭔지 그거 체험하고 배우러 온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직업이 너는 아니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사랑, 심판하지 않는 거야. 옳고 그르고 이건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구분하지 않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야.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는 걸까요? 얘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거든. 늘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못나 보였거든. 못나 보여서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스스로를 버리고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못나고 부족해서 사랑하기 힘들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쏟아주면 돼. 그건 어떤 느낌, 감정, 네가 지금 느끼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좋아요.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충분히 느껴주면 돼. 살다 보면 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맡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짝이거든.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잘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냥 아무리 끔찍한 감정이라도 그대로 느껴주면 돼. 물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내 안에서 느낌으로 내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 순간에 그걸 느껴주면 돼. 그래서 흘러가게. 내 몸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충분히 표현하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자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곱씹는 경우도 있잖아요. 곱씹어서 더 덩어리를 키우지 말고 그 감정과 하나가 되면 안 돼.
그 감정과 하나 되면 곱씹다 보면 그 감정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되지 말고 그걸 좀 뭐랄까 좀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려줘야지. 좋아요. 그래요. 때로는 본인에게 억눌린 감정을 꺼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억눌린 감정은 저절로 그걸 억지로 꺼낼 순 없는데 억눌린 감정은 드러나게 돼 있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던가 그때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그거야. 그때지. 그때 그걸 느끼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서 풀어주라고. 좋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억압된 감정을 찾아낼 순 없어. 그거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라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 뭐가 있을까 찾아내긴 힘들어. 역시 즉시 느끼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때로는 이런 부정적이고 억눌린 감정이 안 좋은 일을 불러오기도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기 전에 너무 커지기 전에 작은 사건들을 겪을 때 충분히 느껴져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걸 자꾸 회피하거나 없는 척하고 그걸 억눌러버리면 나중에 정말 더 큰 사건으로 때려맞게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돼. 보듬어줘야 돼.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실. 사랑이 뿌리인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 그걸 느끼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걸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갖고 태어난 이유가 사실 사랑을 배우기 위한 도구인데 부정적인 감정도 느껴야 그와 짝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나쁘다고 해서 억눌러버리면 그와 짝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억눌려서 못 느끼게 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나 봐요. 그건 상대방은 잘못한 게 뭐라고 할까, 상대방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역할, 메신저인데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맡은 것 뿐이라서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내 안에서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그걸 느껴줘야 돼.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잘하면 앞으로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더 작게 더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요. 좋아요. 자꾸 억누르다 보면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어나지만 그게 너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느껴서 풀어주면 그렇게 큰 사건으로 오지 않으니까. 좋아요. 자, 혹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전할 것도 있을까요?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다른 거보다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볼 줄 몰라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해버리니까 사실은 아픈 건데 아파서 그러는 건데 상처받아서.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좋은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넘겨짚지 말고 물어봐야죠. 아, 지금 넌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보통 어른들은 넘겨짚으니까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 아이는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 보니 이럴 것이다. 넘겨짚고 판단해버리니까 아이는 억울하지.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른 입장에서 훈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좋은 훈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훈육일까요? 좋은 훈육은 일단 남김없이 공감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공감받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아하. 공감받는 사람만이 스스로 변해요. 아하.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어. 그건 오만이지. 아하. 스스로 변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스스로 변해. 좋아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상처가 생겨버린 아이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그 마음을 계속 살펴봐 줘야죠. 그거밖에 없는데. 좋아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다른 거 못 받아도 다 받은 것처럼 느껴요. 다 받았다고. 좋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건 많이 웃어줘야죠. 아하. 웃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일수록 많이 웃어줘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왜 그럴까요? 환영받는 느낌이 드니까. 환영받는 느낌. 네. 내 존재가 환영받는 느낌.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어떤 인연으로 내려온 걸까요? 그 어떤 신성한 합의가 있는 건데, 이걸 뭐랄까, 어떤 배움을, 서로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어떤 신성한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렇군요. 혹시 상담하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시고요? 건강을 잘 돌보셔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너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힘드니까 스스로도 돌보면서 에너지를 좀 비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일단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꼭 좀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아하. 언제나 사랑이고 사랑밖에 없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도 전할 말 있으면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네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나갈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소용없게 돼. 좋아요.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요. 기분 좀 어떠세요? 약간 좀 오한이 봉봉하다고. 네, 어떤 점에서요?
그냥 그냥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뭔가 이게 특별한 존재가 딱 보일 거라고 생각 그거는 아니고 그냥 뭐지? 하여튼 그게 전데 그냥 그렇죠. 전데 말도 좀 달랐어요. 그래요? 약간. 네. 아니 근데 전데 그냥 전데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네. 이 수호천사라는 존재는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에 네.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존재를 체험하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느끼셨고요. 잘 좀 내어드릴게요. 좋은 훈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남김없이 공감해 주는 거 끝까지 공감받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거예요. 일단 남김없이 공감해 주는 거 끝까지 공감받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공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오만이지. 스스로 변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스스로 변해요. 이게 오늘 그 메시지의 백미가 아닐까 이런 거예요. 남김없이 끝까지 공감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사랑받음을 느끼는 아이는 변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남을 바꿀 수 없고 그건 오만이다.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한 거다. 이래요. 이게 너무나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상처가 생겨버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랬더니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그 마음을 계속 살펴봐 줘야죠. 그것밖에 없는데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해줘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다른 건 못 받아도 다 받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요. 이것도 사실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지 사실 대부분 다 사랑하니까는요. 그죠?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거를 좀 안타까워 하잖아요.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뭐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를 많이 해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런 것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사랑받는다고만 느끼면 그 아이는 다 받았다 생각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머님들이 오늘 이 얘기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려면 어떻게 아이에게 해줘야 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건 좀 많이 웃어줘야죠.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일수록 많이 웃어줘야 해요. 왜? 환영받는 느낌이 드니까. 내 존재가 환영받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이 부모는 어떤 인연으로 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어떤 신성한 합의가 있는 건데 이걸 뭐랄까 어떤 서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오긴 전부터 어떤 신성한 합의가 이루어져요 라고 했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메시지였고 굉장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 메시지와 지난번 메시지라 하면 이제 사고를 많이 당했던 그분의 메시지가 있었죠.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뭔가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게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라고 그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꺼내라 하고 이런 사고가 찾아온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약간 오늘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교사라는 좋은 직업을 3번이나 쉬고 이제는 퇴직까지도 마음을 먹을 만큼 힘든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게
너를 보라고 라고 얘기하죠. 너를 보라고. 이제는 너를 보라고. 너를 안 보잖아. 너를 안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야.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너는 또 너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너를 받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억눌린 감정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이런 것들 자꾸 곱씹게 되면 그 곱씹는 과정에서 그런 감정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어서 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오히려 더 키우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체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에 많이 있었죠. 부정적인 감정도 다 그 의미가 있고 필요해서 느끼는 거라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짝이라는 거죠. 양극처럼.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뤄서 오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거다. 오히려요 이런 것들을 저항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흘러가고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러지 않고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질의응답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던 게 그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네가 할 일 있으면 저절로 알게 돼. 알려고 하지 마. 생각하지도 마. 알 수 없어. 참 쿨하죠? 그런데 지금 할 일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네가 해야 할 일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야. 너무 생각해서 알려고 하지 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반대로 하죠. 미리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찾아서 거기에 확신이 생기면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못하는 거죠. 어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그거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 수 없으니 직접 해봐야 된다. 하는 과정에 저절로 내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나의 어떤 천직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밖에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지난번 메시지였나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죠.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봐라. 자꾸 그 능력을 보고 선택하려고 하니 그 원하는 걸 찾지 못하는 거다. 네가 원하는 네 마음을 봐라. 그걸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건 예전의 메시지였죠.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냐고 물었더니 심판하지 않는 거,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를 구분하지 않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왠지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찮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걸 그냥 내 자신에게 쏟으면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대로 인정해 줘야지 아무리 끔찍한 감정이라도 있는 그대로 체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우리가 그 사별한 경우에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경우에 충분히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점 때문인 거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감정들을 꺼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가족이 슬퍼할까봐 아파할까봐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안 좋게 누가 갔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선택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간 경우나 좀 끔찍하게 간 경우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를 못하죠. 가족들 앞에서 감히 꺼내지를 못하죠. 이러다 보면 그 마음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꺼내지 못하고 계속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안고 가고 이런 것들이 애도를 못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또 드러나게 되니까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도 충분히 느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게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다. 특히 이제 누군가나 사건이나 좀 그런 인연들이나 안 좋은 인연들 통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내 안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그런 것이 있을수록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자꾸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사건을 부정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건 내가 받을 감정이 아니니까. 이건 난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 거니까. 밀어내다가 결국은 다 날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사랑에서 오는 거다. 그런 사랑을 배우기 위한 그런 감정도 느끼는 거다라고 이런 있었고요. 자, 이제 그것도 이거지만 뒤에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고도 아름답고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훈육은 뭔가 이렇게 넘겨짚지 말고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좋은 훈육은 뭐냐 그랬더니 남김없이 끝까지 공감해 주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공감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 공감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건 오만이다. 오직 스스로 변할 수 있는데 그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공감해 줘야 된다. 끝까지 공감해 줘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참 그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더 좀 막막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당장 아이가 앞에서 막 난리치고 있고 막 징징대고 있고 막 날도 부리고 있는데 끝까지 공감해주라. 이걸 어떻게 공감해줘? 그래요. 저도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그 머리로만 알 때랑 그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아이를 훈육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아이를 바꾸고 싶은 건데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올바른 길로. 그런데 그게 오만이라는 거죠. 아무도 남을 바꿀 수는 없다. 스스로 변해야 된다.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느끼려면 끝까지 공감해 줘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 이제 예전에 그 옛날 프로긴 한데 그 스펀지라고 굉장히 KBS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예능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되게 저도 인상적이게 봤던 코너 중 하나가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어린 형제들 한 10살 배기 정도 되는 한 7, 8살 되는 그런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막 싸우는 이 형제들을 정말 간단하게 화해시키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제 가끔 이거 한번 써먹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싸움을 일단 강한 어조로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일단 싸우는 걸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켜야 돼요, 일단.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 명씩 방에 부르는 겁니다. 한 명씩 방에 불러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다 울었다 싶을 때 네가 그래서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일로 와봐 안아줄게. 톡탁톡탁톡탁.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형제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둘이 같이 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야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막 그렇게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그 어린 그 형제가 갑자기 쿨하게 형 이거 형이 가지고 놀아. 언니가 이거 가지고 놀아. 아주 쿨하게 양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쿨하게.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아이들한테. 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평가를 해주는 그런 판사 같은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나를 그래도 존중해 주는구나.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공감해 주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풀리면 이제 상대방에게도 더 이상 떼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딱 그걸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사랑이고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끝까지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생겨버린 아이들에게 그냥 그 마음을 계속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사랑을 받았다고만 느끼면 아무리 받은 게 없어도 다 받았다 생각한다. 이 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꼭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막 물질적인 이런 외적인 것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온전히 사랑을 느끼게만 해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 그걸 다 반대로 생각하죠. 자꾸 그 해주지 못한 걸 자꾸 외적인 돈으로나 다른 걸로만 해주려고, 그런 건 아무리 줘도 받지 못했다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게 하려면 많이 웃어줘야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어릴 때 많이 웃어줘야 된다. 왜?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하니까. 아이가 존재 자체를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하니까. 이 말도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고 하면 이제 그 나에게 와줬구나, 그리고 나의 딸로 와줘서, 나의 아들로 와줘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이제는 많이 조금 익숙하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죠. 뭔가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영혼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선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손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고 좀 실질적으로도 통하는 관점인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환영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어릴수록 웃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마치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건 제 해석이긴 하지만요, 그런 느낌으로 아이가 웃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오랜 세월 본인의 아내의 사랑받지 못했던, 그래서 본인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업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랬던 분이,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게 느껴졌던 분이 내 안에 이렇게 든든하고 강인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느끼고, 그 안에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오늘 이렇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기쁘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통찰과 메시지, 사연이 있으면 이렇게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 원하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룰 때까지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영상이 좋으셨고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같이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 오늘 본인에게 있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되게 어떤 되게 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느낌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약한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되게 약한 사람인데, 그렇죠. 뭔가 사실 내가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뭔가 크고 단단한, 견고한 어떤 존재가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 아주 멋진 느낌이네요. 그래요. 그 미래 본인, 현재 본인 보면 어떠셨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거 별거 아니, 뭐 이런.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는데, 그죠? 근데 이때는 정말 너무, 정말 쿨하게, 너무 쿨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났겠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하면 돼. 욕심내지 말고. 굉장히 쿨하게 툭툭 내겠죠, 그죠? 별거 아닌 거를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냐. 특별한 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이런 느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상담 끝나고 나면 지금 뭐 한 거지 긴가민가 하고 막 그래요. 네, 또 얼떨떨해요. 지난번에 참여했을 때 다른 분들하고 했을 때하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완전히 다르죠.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뭐가 진행이 저는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안 된 느낌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꾸 뭘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거의 뭔가 느껴지는 거 없고, 나는 몸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어쨌든 본인이 너무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뭐가 마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설명을 해주신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그게 제 노하우입니다. 제 진짜. 핵심 노하우는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뒷부분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아서 이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좀 없으세요? 예.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체험 잘 하셨고요. 그래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네. 네.